이게 순정이에요? 아닙니다. 꼭 밟아주세요. 브레이크 세워주세요. 후방 주차 브레이크 체결해 주시고, 옵션 자체가 전면 선바이저하고 언더미러가 없어요. 저쪽에 보시면 가운데 은색으로 돼 있고, 네네. 아. 차량 앞쪽을 볼 수 있는 언더미러가 거기 장착되어 미러가. 있는데요. 네네네. 미러가 그게 없으니까 전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네. 그렇군요. 네, 침대가 있고, 그리고 침대에 리모컨도 막 있어서 켜고 끄고 라디오하고 이런 것들이 되네요. 네, 실내 온도도 조절하실 수. 온도 조절도 저기 안 누운 채로 되는 거예요? 네네. 열선도 있네요. 네. 침대 열선이에요? 네. 요건 여기로 빠져나가는, 도망가는 건가요? 에스케이프인가요? 그냥 썬바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썬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썬루프인데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손잡이가 있다는 건 이걸 잡으란 얘기인. 잡으시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동 모델이 있어요. 수동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요걸 왔다 갔다 하실 적에 좀 운행하시기 잡으라고 안전바이어 역할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역할이 넘어가시면 천천히 가시면 되니까. 바닥을 밟고 다니는 것 같아서 계속 올려놓으셔도 되고. 철사로 된 그거 말고 그 그거 밑에 아니에요? 그 밑에 이거 눕히는 거예요? 네네 쭉 아 이거 수동이에요? 아직까지 화물차는 수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겨서 놓으시면 해제가 되고요. 기어 버튼이거든요. 네. 왼쪽 버튼을 누르셔서 앞으로 한번 미시면 출발기가 3단이 들어갑니다. 출발을 3단에서요? 네네. 총 몇 단이에요? 전진 12단, 네, 후진 4단입니다. 총 16단 기어고요. 네. 박살 페달 살짝 밟으시면 출발이 되고요. 왼쪽으로 빠지셔서 이게 자동이니까 완전 편한. 코너 돌 쪽에만 악셀 페달을 좀 네. 살짝 놔주세요. 근데 변속 충격이 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가 그 승용차처럼 유체 클러치가 아닙니다. 네. 기계 플러스 공합이 결합되어 있는 변속기이기 때문에요. 네. 변속 충격은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게 뒷바퀴를 올리는 기능이에요? 3축을. 3축을. 네네. 지금 지금 올려놓은 올라가 상태. 있어요? 네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3축까지 있는 차니까 네. 어떻게 6x2? 아, 네. 6x2예요? 구동 쪽이 하나니까요. 그런 거예요? 네. 바퀴는 6개인데 예, 6개 달려 있는데요. 실제 구동은 2개밖에 안. 기만 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 밸런스도 조절이 되나요? 바퀴별로? 높이 말씀하시는 거, 차축의 높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아, 이 차에도 있어요? 신차에도? 축으로 누르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시면요. 네. 앞에까지 풀 에어 서스펜션이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는 뒤에만 에어 서스고 앞쪽은 스프링 타입, 리브 스프링 타입이라요. 아, 그러면 짐을 좀 부분적으로 더 실려서 무게가 오버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선적 업체에서요. 과적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410마력 갖고는 과적짐 거의 안 실으시고요. 못 실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나와 있는 600마력 600마력, 265, 2660 정도 되면 네. 과적짐을 뭐 충분하게 실으시죠. 뭐 굉장히 승용차 운전하는 기분으로 운전할 수가 있네요. 네네네. 세우란 얘기. 아주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갑니다.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차를 너무 이제 한 바퀴 좀 세울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변속을 근데 변속 느낌이 너무 그렇다 해도 좀 너무 울컥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모델.
그런 게 아니고 저가 모델인데요. 예. 저가 모델이면서도 저희가 아직 그 PDI 작업이 완벽하게 끝난 차량은 아니에요. 네. 행사용으로다가 우선 좀 입고되어 있는 차에서 몇 대를 골라온 거고요. 저희가 이제 출하하기 전에 PDI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차 뒤에다 주세요. 그 PDI 작업을 충분히 하고 그때 약간의 이제 학습,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학습 기능을 좀 몇 가지를 네.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네. 최소화해서 고객분이 운영하시기에 문제 없을 정도로 네. 네, 아, 그 이게 정도에서 반발이 이게.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무겁게 되시고. 아니 갔다가 돌아오니까. 네네네. 아 이게 승용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전혀 승용하고는 다른 그런 부분이네요. 네네. 이 정도면 뉴트럴이에요? 중립 같은 예, 그리고 주차브레이크 이거 채워주시면 되고요. 네, 좀 당기셔야 돼요. 이게 된 거예요? 네네. 아, 네. 보시면 여튼 화물은 화물이구나. 이런 기능들은 뭐예요? 얘는 파워 모드라고 그래서요. 네. 그 순간적인 오르막 올라가고 그럴 적에 순간적인 힘이 필요했을 적에 파워를 누르시고 파워를 눌러서 언더길 힐 모드를 올려주시면 순간적인 가속력을 얻어서 언더길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네. 밑에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라고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변속기를 중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 현장용어로 풀이라고 그래서 예, 프리. 예, 중립 예. 상태를 만드는 프리 거고. 많이 하죠. 네네네. 네. 얘는 정밀 모드라고 그래서 그 차하고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맞추기 위해서 얘를 눌러 놓으시면은요 네. 이렇게 RPM이 상승을 하면서 잔단수에서 최대한 거리를 좁히실 수가 있고요. 네. 락킹 모드라고 그래서 이제 좀 지반이 약한 부분에 빠졌을 적에 네.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중립 버튼 필요 없이 전진 넣었다가 후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얘는 아직 그런 저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에코럴 모드에 포함되어 있는 속도 2km에서 15km까지 증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네. 근데 뭐 법적으로 90km 묶였기 때문에 90km 이상은 어차피? 안 나갑니다. 예, 예. 네. 아, 그 정도 그렇군요. 기능이. 이건 뭐예요? PTO입니다. PTU가 뭐죠? PTO를 어떻게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네. 뒤에 있는 적재함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유압 펌프를 돌리기 위한 장치죠. 보조 장치죠. 아, 이걸 해야 이게 덤프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혹시 요즘 그 리타더다 뭐다 해서 제동 보조 장치를 뭐 얘는 한다는데 리타더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동 보조를 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그 COTB하고 네. 이쪽에 보시면 이 레버가 COTB하고 네. 그 배기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네네. 엔진 브레이크 예, 이 기능을 예.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이 COTB고 2단이 네. 배기 브레이크예요. 아.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2650이나 2660을 가시면 얘 같은 경우는 레버가 두 개까지 있지만 쟤는 5단까지 내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동이 네네. 되는 효과를 네네. 낼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이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리타더 같은 경우는 한 80%, 90%까지 브레이크 성능을 발휘하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많네요. 이게 이건 뭘까요? 그 타코그래프라고 그래서요. 주행 기록계인데요. 아. 그건 유럽 법규고 저희가 이게 근데 얼마쯤 하나요? 얘가 아마 1억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네. 초반. 네, 정확한 가격은 안에 가시면 아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판매를 하고 있는 블랙 라이너 모델이고 이 모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저기 하늘색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저희가 덤프 또는 저희가 티퍼라고 얘기하는 차량이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해 놨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럭을 운전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그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그 모든 게 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악트로스 모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이 블랙 라이너 모델은 500대 한조 판매로서 뭐 소위 뭐 젊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 하이엔드나 뭐 한국말로는 끝판왕 뭐 그 정도. 저희 전면에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텔리전트 프록시미티 컨트롤하고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량의 차간 거리와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다가 아무런 이제 그 제동에 관련된 뭐 브레이크 페달이나 이런 것들을 밟으시지 않으시면 차량 스스로가 차량을 정지시키는, 네, 거의 그 상용차 기술 중에는 최고 기준이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윈드 시트 전면에
두 가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텔리전트 라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차선을 감지를 합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요즘 좀 일반 승용차는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터널이나 이제 그 갑작스러운 우천 시에 본인 스스로가 그 강우량이나 그 빈양을 측정을 해서 와이퍼나 그 헤드램프를 자동으로 작동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그 타사의 뭐 700마력 정도의 이제 그 트럭은 있는데 그 차량은 이제 뭐 뜸하게 판매되는 모델이고요. 저희 이 그 500대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 블랙라이너 모델은 현재 저희 회사 입장으로 볼 때는 없어서는 못 팔 정도로 네, 좀 많이 고객분들이 선호하시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3개짜리가 있고 여기 덤프는 2개가 있는데요. 자, 라지에이터 그릴이 3개 있는 건 저희가 이제 메가 스페이스 캡이라고 그래서 그 이따가 이제 그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탑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터널이 없습니다. 보통 그 성인 남성이 탔을 때 이 그 차량의 그 천장하고 이제 넉넉히 공간이 서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타사는 뭐 직렬 6기통이나 뭐 이런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만 저희는 V형 엔진에 그 선택적 환원 촉매제 방식인 SCR 방식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DPF 방식의 그 EGR 플러스 DPF 방식의 차량보다는 훨씬 연비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크롤은 그러면 네? 크루즈 네.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볼보가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저희는 볼보 하면 안전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저희 슬로건이 베스트 원 나싱이잖아요. 저희는 하나를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제품에 녹아져 있고요. 저희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 저희도 텔리전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주 골자는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하중을 감지를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속도를 종합적으로 그 계산을 해서 최적의 제동 거리를 만들 수 있게 차량 스스로가 그 무게 및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차량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량을 처음에 출발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기아 몇 단을 넣어야 될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슬로프, 그 언덕길의 경사와 차량의 무게를 본인 스스로 계산해서 초기 출발 기어 단수를 본인이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즉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효율 같은 게 다른 데보다 좀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사륜차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거 없죠? 객관적으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운행 조건 및 환경이 다들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엔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EGR 플러스 DPF 방식은 어차피 그 미립자가 발생된 걸 DPF라는 필터에서 걸러주잖아요. 근데 이 그 저희 방식은 그 질소 산화물 때문에 애드블루를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량의 질소 산화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이 그만큼 더 온도가 뜨거워야지 가능합니다. 즉 온도가 더 뜨겁다는 건 엔진의 열 효율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EGR 플러스 DPF 방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소 산화물 자체를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안 지루해요. 네. 좋아요. 그 애드블루를 공급을 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H2O로 환원을 해주는 이 방식 자체가 훨씬 엔진의 열 효율이 EGR 플러스 DPF 방식보다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부터가 기본적으로 네, 엔진 작동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애드블루 판매점이 별로 없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네. 아.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에도 있고요. GS 뭐 이런 데에선 다 판매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트럭이 운행을 하는 그쪽 도로에는 거의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력이 아까 이게 경쟁사에 비해서 낮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고, 그러면 또 장점은 또 뭐가 있나요? 네? 700마력짜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타사에는 700마력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판매가 한 대, 두 대 뭐 이런 식으로 소량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그 트랙터 중에 600마력은 어차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럭은 속도가 90km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고속도로를 뛰더라도 90km 속도가 한계돼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해서 그 좋은 엔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소위 그 다른 차보다 좀 내가 빨라야 된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출력을 높은 차량을 많이 선호한 반면에 요즘 트럭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뒤집으면 네. 굳이 이것도 600마력짜리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차량을 갖고 올 때는 이 차량이 저희가 하이엔드급으로서는 풀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저희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객 스스로가 보다 내가 좀 더 좀 고가의 좋은 차량을 타고 있다는 일 어필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엔진으로서 더 장점은 없는 거죠? 엔진으로서 타사에 비해서 700마력짜리 엔진에 비해 이게 더 장점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거보다 뭐 당연히 700마력이 마력과 토크는 뭐 저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시겠지만 그 V형 엔진이고 엔진이 보다 진절 엔진보다 컴팩트하고 크랭크 샤프트도 짧기 때문에 보다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